이번에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보이셨어요. 압박 안 받으셨습니까? 아유, 뭐 핸드폰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조정훈 씨는 아니 격식 차리신 분들이고 소새끼 말새끼. 검수완박 때 참 이거는 어쨌든 찬반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보이셨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아마 민주당 쪽에서도 우리 쪽으로 와라.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게 뭐냐 막 얘기했었는데 압박 안 받으셨습니까? 아유, 뭐 핸드폰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원실에 걸려오는 전화들이 뭐 상당히 거칠었고요. 아, 네. 네, 젊은 보좌진 분들이 약간 멘탈이 아, 흔들릴 정도로 그럴 정도요. 조정훈 씨는 아니 격식 차리신 분들이고 네. 소새끼 말새끼 그래요? 아시죠? 아니,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반대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 뭐 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뭐 너가 어떻게 배지 달았는데 아, 그럴 수가 있냐. 저는 처음에는 그분들이 좀 서운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분들을 그렇게 진영에 가둬버린 그렇죠. 정치인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나는 이쪽 진영을 지지하니까 무조건 이건 찬성해야 돼. 아, 또 반대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검수완박, 검찰이라는 수사와 기소권을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네, 권력이 적절히 관리돼야 된다. 네, 이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검찰 스스로도 우리가 다 잘했다는 거 아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꾸 이렇게 중요한 의제를 5월 10일이 되면 세상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네. 뭐 둠스데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뭐 절박한 심정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네. 좋은 의제를 망가뜨리는 전형적인 방법이었다 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취지 자체는 공감할 수 있지만 그 방식이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찬동하기 힘들다. 뭐 이런 맞습니다. 내용으로 들리는데요. 이 민주당이 이런 반대 여론 또 각계 비판, 해외까지도 지금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뭐 법적인 문제 뭐 전체가 다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는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보면 자기들 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문재인 정부 또 이재명 후보의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들 다 틀어막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생즉사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네, 네, 국민들은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권자로서. 네, 정치인들이 저도 정치인이라는 직업을 이제는 갖고 살지만 네, 국민들이 모를 것이다 네. 라고 했던 네. 일들은 언젠가는 다 일이 어그러집니다. 네, 정말 국가를 위해서 검찰이라는 막강한 권력이 적절히 관리돼야 된다라는 네. 정말 좋은 뜻이겠죠. 그거는 네, 뜻이었으면 국민들이 박수를 칠 겁니다. 네, 네, 이 소란이 끝나도 네, 근데 만약 이것이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또는 네. 우리를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논쟁이었다라고 하면 네. 국민들이 모르시지 절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네. 우리 대한민국은 못난 지도자와 위대한 국민의 나라입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그럴 거다. 아, 그래서 네, 정말 살고자 한다면 죽어야 되고 네, 정말 죽고자 자신을 던질 때 살 수 있는 것이 정치의 원칙이다. 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양양자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입법 왜 해야 되냐 했더니 이거 안 하면 청와대 20년 감옥 간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고 또 하나는 황운하, 최강욱 이런 분들이 지금 이걸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분들이 검찰 수사 받고 있는 분들이고 재판 받고 있어요. 그것도 거의 명명백백한 자기들의 범죄. 근데 이거 때문에 검찰 때려잡아야 된다. 뺏어야 된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일반 기업에서도 이해관계가 충돌되면 네. 의사결정에서 빼죠. 그렇죠. 네. 그리고 본인이 자진해서 이게 나는 요 테이블엔 끼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아. 네. 우리 사회 그 정도까지는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해관계에 충돌이 되시는 분들은 네. 저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네. 지금은 최전선에서 싸울 자격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이 이걸 덜컥 합의해 줬어요. 중재안에.
그러고 나서 그것도 미스테리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 도대체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슨 생각으로 합의를 해줬는지 그 모두가 다 반대하고 있고 또 꼼수를 쓴다는 것 때문에 그 위장 탈당 때문에 그렇게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덜컥 합의해줬고 그럼 당선인은 뭘 하고 있었는지 그때 사실 이거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지금 와서 사과하는데 이 정말 좀 너무 큰 실수를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저는 지난 금요일이었죠. 네. 정말 꽤 오래된 얘기 같네요, 벌써. 지난 금요일 의장께서 이렇게 중재안을 내시고 네. 저는 의장으로서 중재안을 내려는 노력은 저는 존경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회주의자시고. 네. 근데 양쪽에서 저는 국민의힘 이걸 받을까? 좀 저희도 이게 깜짝 회의적이었는데 놀랐어요. 네. 그냥 바로 그냥 받아보셨어요. 민주당보다 더 빨리. 더 빨리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네, 공론화 과정이 생략되다 보면 그렇지. 본인 혼자의 생각이. 네, 왜냐하면 정치 국회의원들이 백 몇십 명 있지만 네, 백 몇십 명의 정당이 아니라 이분들을 지지해주는 정말 천만 이상의 네. 지지인이 있는 정당으로서 공론화 과정 없이 이렇게 확 받았다. 네, 그러니까 대표가 아니라 대리인이었는데 네, 그렇죠. 대리인이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네, 주인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네. 당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대리해야 되는데. 네, 근데 날 믿어 그리고 도장 찍어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리인과 대표가 혼란스러워서 일어난 일이다. 아, 그렇죠. 이건 두고두고 복귀할 것이다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재논의하자 했는데 뭐 재논의 하자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민주당이 뭔 소리 하고 법사위에서 다 처리해 버렸어요. 뭐 위장 탈당해서 그 부분을 다시 집어넣어서 결국 안건 조정이 통과시키고 또 국회 본회의까지 뭐 일사천리로 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이 너무 세게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요? 뭐 재논의 좀 한번 해볼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브레이크가 걸릴 뻔했는데 네. 국힘에서 이걸 동의해줘가지고 그러니까요. 하하. 악셀을 밟았죠 뭐. 악셀을 밟게 만들어 준 건데.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정치를 크게 하고 싶으시다면 네, 국민의힘이 왜 저럴까? 네, 또 이런 여론조사 네. 아무리 수정해서 봐도 반 정도의 그렇죠. 50%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법안일 네, 속도감이 중요한 것인가? 네. 아니면 충분한 수기 과정이 중요한 것인가? 논쟁해 네.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민주당이 170석이라는 큰 세력이기 때문에 좀 큰 정치하는 차원에서 네, 그럼 쟁점을 한번 공개해 보자. 네, 저는 이게 솔직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네. 왜냐면 우리 생활에서 밀접하게 뭐 지하철 요금 올리자 이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이게 이거 어떻게 해석하셔야 될지 네, 네, 이걸 이렇게 바꾸면 검찰이 어떻게 세지는지 네, 이걸 저는 이런 거에 대한 좀 논쟁을 만약에 이걸 했었으면 네. 굉장히 멋있었을 거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그 검찰, 법원, 대한변협, 뭐 한변, 민변 다 지금 어떻게 반대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성급하다, 맞습니다. 고칠 게 많다. 이게 제대로 이게 왜냐 국가 형사 사법 체계라는 건 굉장히 엄중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일만 많아지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는 좀 더 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뭐 거의 이 철로에 올라가서 막 그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선. 근데 박 의장이 그러면 이거를 상정해서 처리할 거냐? 그리고 또 필리버스터 들어가면 회기 쪼개기 같은 걸 할 거냐?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박 의장이 어떻게 하실 걸로 보이십니까? 참 이거. 글쎄요. 네. 아마 의장님 제가 잘 아는데 네. 2년 임기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네. 아마 인수위가 없었죠 그때는. 네. 최저임금을 네. 10,000원으로 올리겠다. 네. 네. 정권 한 3개월도 안 돼서 그렇죠. 뭐. 그냥 모든 팍팍하게 사람의 걱정 끝에 그냥 달려버렸습니다. 네. 근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최저임금 상승률이 네. 그 정부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보다도 낮아요. 그렇죠. 결국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못 올렸잖아요. 그렇죠. 한번 그냥 멋지게 그냥 폼내게 해보고 역풍 맞아서 그렇죠. 올스톱. 조금씩 스케줄을 가지고 올렸으면 그렇죠.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안다. 네. 근데 다만 이게 너무 중요해서 네.
충분한 논의를 해보고 가자. 네. 이거에 반대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영업자도 힘들어지고 거기 근무하던 사람들도 오히려 일자리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갑과 을의 전쟁을 을과 병의 전쟁으로 그렇죠. 그냥 대치시켜 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의도지만 네. 뭐 민주당 정부에서 최저임금 올리라는 예상은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속도를 잘 조정해서 갔었으면 그렇죠. 소위 일머리의 문제인데 네. 이것도 네. 중재안 냈고 한쪽이 국민의힘이 중재안 뒤집어서 화 나실 수도 있죠.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달려서 과연 얻을 게 뭘까? 네. 저는 5월 10일 날 세상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어떤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을 하겠죠. 그걸 무조건 뭐 다 없애든다거나 아예 그걸 또 다 뒤집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윤석열 정부가 한쪽 진영이 얘기하는 것처럼 검찰공화국을 진짜로 만들면요. 국민이 우리 국민들이 또 촛불 드실 겁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을 믿고 네. 5월 10일 이후에 만약에 정말 검찰만을 위한 담론으로 이게 휩싸여 간다면 네.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실망하시고 분노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지금 검찰 개혁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검찰공화국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믿고 가보자. 네. 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이 아마 상정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럼 필리버스터가 바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이때 이제 국민의힘 뭐 서로 자기가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그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우리 의원님께서는 혹시 필리버스터 참여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는 필리버스터는 깨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소수 정당을 2년 해보니까요. 네. 한 가지 그 근육이 생기고 약간 감수성이 생긴 게 네. 뭐냐면 그 원내 교섭단체, 소위 주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네. 춥고 외로운지 그렇죠. 그거를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네. 그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국회 민주주의에서 소수에게 주어진 아주 귀한 그렇죠. 권리이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함부로 훼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투표에는 찬성하기가 어렵다라는 네. 입장이고요. 네. 필리버스터에 참여할지는 네. 아직 지금 검토 중인데요. 네. 하게 되면 저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들 네. 그리고 검찰 개혁이 갖고 있는 중요성과 네.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것 같은데 네. 아직 결정은 좀 더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신중하게 하시겠죠. 자, 그런데 요번에 그 민주당이 해온 걸 보면 회기 쪼개기라든가 무소속을 무소속으로 위장 탈당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서 안건 조정을 무력화시킨다든가 이런 게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를 완전히 부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진화법은 그러지 말라고 만든 법이거든요. 근데 그걸 오히려 역이용해서 깨버렸는데 이건 꼼수 중에도 꼼수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건 법 취지를 본다면 위법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선진화법을 자기들은 수혜를 다 받잖아요. 민주당이 소수정당일 때는. 근데 이거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거는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 이거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네. 나중에 언젠가 네. 이제 여야가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요. 이제 민주당이 소수당이 됐을 네. 때 반대당에서 그럼 국힘이 이런 행위를 하면 민주당은 뭐라고 논평을 낼까요? 파괴라고 그러겠죠. 민주주의 그렇죠? 훼손이자 파괴라고.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안 된다. 이 논리는 아니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역지사지 해보면 네. 자신의 행위가 어느 선까지 가야 되고 안 갈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그런 걸 이미 알 정도로 성숙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도 반칙이라는 거 알잖아요. 반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렇죠. 습관이 반복되면 무서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독재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잘못 독재가 되는 거거든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맞습니다. 참. 그래서 저는 하고 싶으시겠죠. 네. 근데 저쪽이 저러니까 성가시겠죠. 90일 언제 기다려 이러겠지만 네. 그걸 기다리는 게 민주주의의 힘이고 네. 그걸 기다려주는 게 민주주의의 위대함입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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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남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래도 다수인데 네. 통과시킬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할 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네. 네.